에 관련돼서 돈뿐만 아니고 건강관리, 치비관리 뭐 등등해서 아주 많은 걸 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아 그럴듯하구나 그런 걸 좀 한번 느낄 수 있어요. 그럼 웹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금융감독이나 한국은행 가시면 이런 금융사람들 이걸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여기까지 들어가서 공부하기는 굉장히 어렵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참고로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이나 여러분들 증권사 가면 상담할 때 꼭 물어봐야 될 게 있어요. 그냥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실제 수익 10%인데 실제 가보니까 10%가 안 되는 거 많아요. 그래서 실제 수익률과 명목상의 수익을 해야 돼. 그래서 수수료가 얼마인지 세금 공제후 실제 수익이 얼마인지 반드시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광고 선전지에 있는 수익률하고 실제 반동하고 다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실제 수익 꼭 따져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도 해약하면 손실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약정 금리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도 해약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럼 중도 해약 자기가 안 올리면 자금이 만기까지가 최장 만기가 언제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세가 안 된 상품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나라에서는 종합금융소득이라고 지금 2천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이 뭐예요? 종합금융소득을 해야 돼요. 근데 소득이 세금 별로 크지 않은데 뭐가 문제되냐면 혹시 지역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분들은 의료보험이 엄청나게 들어요. 종합금융소득뿐만 아니고 그건 별거야. 그건 약과야. 뭐예요? 이자가 막 1억 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한 2,500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세금 별로 안 되는데 그때 지역 의료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의료보험이 한 30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종합금융소득에 걸리는지는 매우 잘 살펴봐야 돼요. 매우 잘 살펴봐야 된다. 그 다음에 원금 손실이 원금이 보장되는지 여부를 물어봐요. 요새 막 신문사에 많이 나잖아요. 그건 나중에 차차 얘기하는데 이 원금이 손실되는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궁금한 기사를 두고 갔으면 어떤 내용인지 반드시 가서 직원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상품을 가입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상품에 대한 내용을 알고 줘야 되는데 설명서나 계약서 같은 걸 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모든 계약서나 확인서는 나중에 굉장히 필요할 때가 많아요. 영수증도 그런데 한국은 이런 건 굉장히 필요한 말이에요. 잘못되면 어떻게 돼? 나중에 이걸 근거로 자기가 문제 생겼을 때 난 이거 옛날에 그렇게 쌓이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나중에 반환을 받을 수 있겠지만 소송이 걸리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이런 게 없으면 가능하지 못하다? 가능하지 못하죠. 그래서 은행 서류나 무슨 서류는 항상 그것이 만기가 돼서 없을 때까지 꼭 노트 같은 데다 만들어갖고 거기다 붙여 놓든지 꼭 해야 돼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양말을 잘못 정리했다고 저는 맨날 야단 맞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왜? 이런 걸 잘못 정리하면 집사람처럼 잘못하면 굉장히 큰 사단이 나죠. 그래서 그런 건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콩나물을 사더라도 한 군데 사는 게 아니고 여러 집 가서 비교해 보잖아요. 그런데 금융에 가서 여러분 쇼핑해보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어떻게 돼요? 주로 펀드, 방카 이런 거 가입할 때 어떻게 가입했어요? 여기 알고 가입했어요?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하든지 또는 뭐 하려고 하니까 직원이 요거 가입해 주세요. 뭐 커피 한잔 주고 기념품 되니까 가입하잖아요. 그러면 백발백중 여러분은 덤쓰게 쓰는 거지. 은행에서는 여러분들 좋은 걸 권유하겠지만 은행에서 권유하는 목적은 은행도 장사꾼이라서 증권에서 장사꾼에서 가장 수익이 많이 나는 걸 팔아요. 가장 수익이 나는 걸 판다고. 그리고 근데 권유 받는 거랑 실제 하는 거랑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쇼핑하지 않고 권유하면 바로 덕덕덕덕 물죠. 그때 거절을 좀 못해요. 네? 거절을 못해요. 그게 문제예요. 원금 보장되는 거, 최대 손실금액, 그다음에 최대 투자기간. 이 최대 투자기간은 만약에 3년짜리다. 그럼 3년이 가는 걸 가정하고 자기 돈을 묶을 가정해야지 1년 반 만에 찾을 거다, 뭐 이렇게 될 거다,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건 믿으면 안 돼요. 만약 1년 반 만에 중도 상황이 가는 거다 그렇게 해도 만약 최종 만기가 3년이면 자기 돈을 몇 년 묶을 걸 가정으로 투자하셔라? 3년을 하고 하셔야 돼요. 중도 상황은 백발백중 손해 나게 돼 있어요. 모든 상품은 다 만기를 위주로 상품 설계이기 때문에 그 전에 계약하게 되면 손실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진 찍어놓으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금융기관이 은행도 있고 증권사도 있고 보험사도 있는데 어디를 이용하는 게 가장 좋으냐? 모든 게 밀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일시 여유자금이 있다. 만약에 내가 돈이 500만 원 있다. 근데 예금 없긴 그렇고 있으면 대부분 보통 예금 해놓을 거예요. 보통 예금에서는 돈이 하나도 없어. 이자가 없어.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증권사 CM을 가. 증권사 CM은 보통 1.5%에서 2%를 줘요. 그럼 그 돈도 잔푼이지만 최소한 1년에 10만 원 남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또 좋은 거 뭐냐면 증권사 CM에 가려면 여러분 현금처럼 어디 가요? 다른 애 가면 인출수수 내야 되죠. 이체하면 인수수 내죠. 근데 증권사 CM의 계좌는 인체나 인출하는데 이체인데 수수료가 없어.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하지. 왜냐면 아파트에 자기가 원하는 거래은행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은행 있잖아. 거기서 돈이 갑자기 필요하면 돈 들으면 수수료를 한다고. 단지 600원이라고. 근데 증권사 CM의 계좌는 수수료가 없어. 이체 수수료도 없어.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고 돈도 안 들어. 그 다음에 펀드나 ELS 상품은 DLS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펀드나 ELS 상품은 상품 자체가 어디서 만드냐면 은행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 증권사가 만들어. 그럼 은행 뭐해? 그걸 띄워다가 파는 거야. 그럼 도매상에서 사는 게 좋을까? 소매상에서 사는 게 좋을까? 도매상. 그러면 증권사 가서 하는 거예요. ELS나 펀드를 은행에서 하면 벌써 한 발 더 수수료가 더 높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옆에 은행들이 또 아니올지 모르는데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안이 국채를 뒤에서 설명할 텐데 불안이 국채는 이자율이 10%야. 세금도 없어. 근데 그건 나중에. 근데 이 수수료가 높아. 수수료 높은데 제가 거래를 해보니까 제일 낮은 데는 1%고 제일 높은 데는 3%야. 그럼 1억을 거래하면 낮은 데는 100만 원이고 큰 데는 300만 원. 10년간의 거래 기간에 맞췄어. 그럼 제가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가다가 수수료가 많이도 못 찾으면 저한테 전화하면 제가 어디 가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여기서 말하면 제가 장사꾼이 되니까 제가 안 해요. 근데 우리 수수료가 낮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금융쇼핑은 반드시 필수야. 아는 거고 모르는 거 엄청나죠. 1억을 투자하게 되면 100만 원하고 300만 원, 200만 원치 않는 거예요. 200만 원 여러분들 있으면 친구들 1년 점심 사주고도 훨씬 나아. 거짓말 아니에요. 그 다음 예금과 대출인데 예금은 제2금융권 이용하는 게 좋아요. 증권사 이런 식으로. 대출은 당연히 1금융권을 이용해야지. 왜? 금리는 대출금리는 1금융권 싸고 예금금리는 제2금융권 싸고 높아요. 근데 예금자 보호가 금융기관별 1인당 5천만 원이기 때문에 한 금융기관에 몰빵하면 안 되고 돈이 많더라도 5천만 원, 한 4,500만 원 정도에서 하는 것이 좋아요. 새마을금고, 신협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대출이 있는데 마이너스 대출은 만약에 오늘 1,000만 원이 뺏고 있고 돈이 1,000만 원이 들어오고 있으면 먼저 빼면 안 돼. 먼저 빼면 1,000만 원이 마이너스 되잖아요. 다시 입금이 1,000만 원 되면 제로가 되잖아. 그럼 대출 이자가 안 붙는 게 아니고 1,000만 원 마이너스가 가장 높은 걸 기준해서 이자가 붙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 이용할 때는 굳이 습관을 어떻게 되나? 당일날 들어올 게 있고 나갈 게 있으면 먼저 입금시키고 나서 빼셔야 돼. 이게 습관이다. 습관. 돈은 얼마 안 돼. 2,300원도 안 되고 얼마도 안 되지만 항상 돈은 관심 있는 사람들 붙어.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관심 안 보이면 그 씨가 제대로 자랄까요? 안 자라. 돈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다 해놓고 나서 자기 관심 안 붙이는데 거기 돈 붙는 건 어쩌다 한 번 붙을 수도 평생 그렇게 안 붙어요. 관심 기울여야 돼. 네? 다시 하고 돈 관심이 붙여야지 기울여야지 잘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새 금융 사기 당하는 거 많은데 제가 이런 얘기 할게요. 산 좋고 물 좋은 데가 없어. 산이 좋으면 물이 흐리고 물이 좋으면 산이 흐려. 이건 결혼을 제가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평생 배우자 못 만나. 네? 혹시 결혼 안 하셨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제가 농담이에요. 근데 고수익 입장 높은 수익에 고수익을 보장한다. 보장도 되고 고수익. 이런 건 절대로 있을 거 없어.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들 오지도 않아. 무슨 말이야? 이런 거에 넘어간 사람보다 사기 벌써 본인이 이런 거에 좀 노출되는 거야. 허황된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사기다. 그래서 수익과 위험은 아주 절친한 친구예요. 떨어지지라 떨어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보이스피싱 때문에 요새 많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막
제가 이런 보이스피싱 당하다가 제가 그만둬갖고 제가 친구들한테 그러지 마라 그렇게 당할 수가 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야 이만 어떻게 은행에 30년 다녔던 애가 보이스피싱까지 당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그러지 마라 그랬더니 한 달 뒤에 보니까 걔가 당했어. 얼마나 정교하였는지 여러분 당해보자 하면 몰라. 그러니까 첫째 이 대처 방법은 우리 엎질러진 다음에 거두는 것보다 엎질러기 전에 하는 게 좋아요. 첫 번째 뭐냐면 자기 개인정보 노출을 자제해야 돼요. 옛날에 보증 잘못 쓰면 해가 망치는 데서 요새는 정보를 잘못 내주면 해가 망치라는 거예요. 전산 응용 자제해요. 거기 전산 응용에서 여러분들한테 올 것 같아요? 다 뭐예요? 자기 정보를 다 노출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 사람들이 당첨해서 주는 수도 없어. 전부 다 그 정보를 팔아먹는 수도 많다고. 이런 거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모르는 전화 받으면 안 돼.